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번 비는 특히 밤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리는 야행성 게릴라 장마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광주 전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무안의 한 주택이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흙으로 된 주택 담벼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합니다. 약 4m 높이에 있던 토사는 집 바로 뒤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집안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안 땡겨 못 넣어줄게. 그래서 네가 배낭이 다 망가고 12시 되니까 11시 되면 전화했대 119로. 어젯밤부터 광주 전남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예년 같으면 한 달 동안 장마철에 내리는 평균 강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장마는 폭우 구름들이 하루씩 지역을 옮겨 다니고 야간에 더 크게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7월 1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난 5일간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쪽으로 내려간 장마 전선은 일요일부터 다시 북상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이번 주 내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던 장맛비가 주말인 내일부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21에서 2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26에서 29도로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대 1.5m, 먼바다에서는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 기준 만조 시각은 오전 6시 59분, 간조 시각은 오후 12시 58분입니다. 민선 8기 1년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순천시입니다. 10년 만에 3선 순천시장으로 돌아온 노관규 시장은 지난 1년을 경전선 우회 문제로 시작해 정원박람회 개막과 흥행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앞으로 3년은 남해안 경제허브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경전선 문제 해결은 민선 8기 순천시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년 전만 해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전선 우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다. 결정됐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은 순천의 미래 100년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한 정원 박람회는 그린 아일랜드 민원을 잠재우고 개막 84일 만에 관람객 500만을 돌파하며 순항 중입니다. 정원과 생태, 사람과 공간으로 집약된 박람회의 교훈과 결실을 순천시 도시계획에 어떻게 담아낼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동천을 중심으로 도심 생태축을 연결해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만드는 구상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한화와 포스코 등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도 삶의 질을 담보하는 도시의 경쟁력이 뒷받침했고 이를 남이안 경제허브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게 순천시의 구상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1년 동안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애니메이션 산업 거점 도시 기반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으로 전개될 우주개발 시즌2 준비 등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결정은 신중하되 법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간, 폐기물도 자원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설로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갈 폐기물 처리 시설 지상에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이나 예술의 전당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구상 중임을 내비쳐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백리섬섬길의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도로관리청이 우수한 자연 경관이나 역사 문화와 연계된 국내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관광도로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 다도해의 풍광을 담은 11개의 섬을 연륙 연도교로 잇는 아름다운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광양과 여수를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게 본사 이전 문제를 지역 소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황금희 씨는 나고 자란 순천에서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지역 은행 등을 빼면 원하는 조건의 사무직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괜찮은 사무직을 고르면 보통 공기업이나 공무원 이런 거밖에 없고, 제가 중소기업 같은 이제 소기업들이 보통 많으니까 생산직이라고 해도. 인문, 상경 등 지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고민도 비슷합니다. 낯선 환경과 생활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자리 잡는 걸 원해도 괜찮은 직장이 없으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많이 공부 여기서 하시다가 취업은 다른 곳으로 한다거나 원래 있던 고향으로 취업한다든지. 지역에서 공부한 청년이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얻고 돌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 국가산단, 광양제철소 등 대기업과 계열사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다지만 생산 정비 등 일부 직군에 쏠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끌어오자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사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의 58%는 수도권에 몰려 있고 중견기업도 절반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가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인력 같은 거, 인원 확충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인구 이입도 되고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면 법인세 100%를 5년 동안 깎아주는 지역 본사제법이 통과했습니다. 법적 지원 근거를 갖춘 만큼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의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가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광양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출발해 구봉산 전망대와 이순신대교 등을 둘러볼 수 있는 광양 야경 시티투어 버스를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와 함께 광양읍에 있는 서천 마동 음악분수의 운영 횟수를 7월과 8월 2달 동안 주간은 3회에서 5회, 야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박람회 주 행사장을 여수 시민이 활용 가능한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선박람회 특징을 잘 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12 여수 엑스포에 이어 여수 선박람회도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 행사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를 잘라 땔감을 쓰던 시대를 지나 7, 8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 연료는 연탄이었습니다.
이 연탄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건 국내 첫 탄광이자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인 화순탄광의 기여가 컸는데요. 연탄 수요가 줄고 탄광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오늘 이 화순탄광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5년 화순군 동면에서 문을 연 대한민국 최초의 탄광. 화순탄광은 전국 각처에 석탄을 공급하며 성장해 1989년에는 직원 1,600여 명이 석탄 70만 톤을 채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탄 수요가 줄며 대한석탄공사의 부채와 정부 재정 소요가 급증했고 깊어진 갱도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제가 탄광 근로자의 작업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낡은 옷을 만져보니 그동안의 희생과 수고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화순 탄광이 11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광부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탄광에서 보낸 청춘과 동료들과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땀에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석탄가루에 새카매진 얼굴로 서로 웃고 담소를 나누며 도시락을 먹던 사랑하는 동료들. 40년 넘게 탄광에서 고생한 가장을 생각하니 아내는 감정이 북받칩니다. 많이 눈물 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탄광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3대가 일궈온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들, 그리고 저희 조카들, 이제 자식들까지 여기 역사에 몸담았던 아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화순군은 토지 매입과 대체 산업 발굴 등 앞으로 이 탄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의뢰했고 내년 10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화순 탄광에 이어 내년엔 태백 장성 탄광, 그리고 2025년엔 삼척 도계 탄광까지 문을 닫게 됩니다. 국내 첫 탄광이자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화순 탄광은 이제 사라지지만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광부의 아들이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항로표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계 항로표지의 날 기념식이 오늘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세계 항로표지의 날 기념식에는 대한민국 등대 120년, 국민과 함께하는 등대를 주제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과 활용, 항로표지 스마트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표창과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제항로표지협회 세계 등대 총회는 지난 2018년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의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세계 항로표지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순천 웃장이 2023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K관광마켓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 웃장은 1920년대 조성된 전통시장으로 물물교환형 시장에서 선술집 형태의 국밥집으로 운영되다 현재는 남도 음식거리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순천시는 2012년부터 국밥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 할인과 SNS 홍보 경품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이 내일부터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오는 8월까지 어선과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